자, 보세요. 이 작품은요, 말한 것처럼 뭐예요? 나상이라는 것은, 이호철이 쓴 건데요. 6.25 전쟁을, 어쨌든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일단 구성면에서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무슨 식 구성이야? 액자식 구성이죠. 그죠? 일종의 외화의 그 인물들이 누구 나와? 철이하고 내가 나오는 거죠. 그죠?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철이의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철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소개한 게 내화인 거죠. 내화에는 누가 등장해? 두 형제가 등장하는 거죠? 좀 모자란 형과 동생. 그죠? 둘 사이가 별로 안 좋다가 뭐 하는 거야? 6.25 전쟁이 터졌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참전을 하게 됐고 참전한 다음에 뭐 한 거야? 포로로 잡혔고. 그지? 포로로 잡혔음에도 뭐해? 형제간에 우애가 크지 않았었지. 처음에는. 저는 그러다가 뭐 한 거야? 하루하루 이제 형은 뭐해? 경비병한테 밥 얻어다가 동생 먹여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해? 좀 더 지내다 보니까 형제간의 우애가 좀 돈독해지는 거지. 이해가 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전에는 형 혼자 울었다면 이제 뭐 하는 거야? 같이 울기도 한다는 거지. 형의 처지를 보면서.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화에는 뭐에 다른 거라 그랬어? 빨리. 내화만 놓고 보면 무슨 식 구성? 선행적 또는 추보식 구성이라 그랬지. 그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 그 다음 또 무슨 식 구성이라 그랬어? 공간의 이동에 따른 거라 그랬지. 제일 먼저 공간 어디였어? 포로로 잡힌 거. 헐. 통천. 통천 다음에 어디로 갔어? 원산. 원산 다음에 마지막 어디 간 거야? 얘들아 공부 좀 해라. 그냥 줄거리 대충 이런 얘기여 갖고 진짜 안 돼. 고3들도 오늘 아침 9시부터 수업하면서 내가 한참 잔소리했거든. 모의고사에 심청전 풀고 있는데 심청전도 틀려. 니네 안 틀릴 것 같지? 니네도 틀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야. 대충 보니까 이런 거야. 이런 자세가 틀리게 만드는 거라니까. 저 뭐 실수했어요. 실수 아니라니까. 왜 똑바로 보면 될 것 같다가 대충 보고 말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줄거리 이런 거예요. 줄거리 문제 내는 학교가 어딨어. 그 웃긴 거지. 줄거리 내는 학교 나 솔직히 말해서 못 봤어. 줄거리를 내고 싶으면 윗작품에 대한 설명이 다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부분 얘는 캐릭터는 이랬다. 저 캐릭터는 저랑 뭐 C랑 이랬다.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야 무슨 얘기야? 두 형제 나오는 이야기고 두 형제가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안 물어봐. 알잖아. 그 다음 뭐예요? 굳이 물어보겠다. 밑줄 거놓고 밑줄치? A, B, C, D, E 문맥상 뭐예요? A가 의미하는 거, B가 의미하는 거. 그 상황, 그 파트. 맞잖아. 제발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뭐해? 정리가 돼야지 내신인데. 아시겠죠? 마지막 여정이 어디였어? 양덕이었죠. 그죠? 그리고 양덕에 가면서 뭐 하는 거야? 형이 서서히 느끼는 거죠. 뭐를? 자신의 발이 뭐 한다는 거야? 담증이 있는데 이 담증이 악화돼서 더 이상 걷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룩절룩거리는 걸 겨우겨우 끌고서 이동한 거죠. 그런데 이걸 경비병한테 들키면 뭐 한다는 거야? 함께 이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어떤 불행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울면서 뭐 하는 거야? 동생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 동생도 뭐해? 형의 처지가 점점 악화되는 걸 보면서 뭐해? 불행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우는 거죠. 이해가 심?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경비병도 아까 뭐 한 거야? 밥을 주던 경비병하고 같아 달라. 다르죠? 교대 한번 했잖아. 교대하고 난 다음에 경비병이 또 다른 거죠. 갑니다. 그만큼 걸었음 무단히 왔구만서도 에이 이제 좀 그만 걷지들. 무단히 걸었구만서도 누가 말한 거야? 형이 말하는 거지. 뭐 하다는 거야 형? 이렇게 말하는 거 형 어떻다는 거야? 걷는데 한계가 왔다는 거야. 이해가 심? 한계가 왔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그냥 쉴 수는 없는 거니까 뭐 한다는 거야? 경비병한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좀 무단히 많이 왔구만. 오늘 좀 쉬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하고는 주의하 펴르시고요. 주위의 경비병들을 흘끔 곁눈질에 보았답니다. 가로 달시고요. 써놓으세요. 다리에 이상이 생긴 형이 한계를 느끼며 경비병들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입니다.
경비 앞에 그러시고요. 경비병들은요, 물론 아른 채도 안 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건 써놓으세요. 잔인하고 냉정한 인민군들의 모습이죠. 바뀐 사람들은요,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답니다. 바뀐 사람들이 누구야? 경비병이죠, 그죠? 어디서 아까 밥덩이 주던 경비병하고 그 다음에 뭐에 바뀌었던 거죠, 그죠? 근데 바뀐 경비병 애들을 뭐 한다는 거야? 그 전에 있는 경비병보다 조금 거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머리가 없다는 거죠. 그날 밤 형은요, 동생에게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답니다. 그 형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극한 상황에서도 동생을 걱정하는 인간적, 희생적인 인물. 자, 동생에다 더 밑찍으시고요. 좀 변했으니까 동생에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이전에는 형을 무시하고 냉소적 태도를 보였으나 이전에는 형을 무시하고 냉소적 태도를 보였으나 포로 이송 과정에서 형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열게 되는 인물. 일종의 주제의식이죠. 아시겠죠? 칠성아 앞에 주시고요.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점점점 가로다시고요. 써놓으세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형이 자신은 집에 돌아갈 수 없음을 암시하는 구절이죠. 하고는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벌쭉 웃으면서 히 앞에 주고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니? 네가 집에 갈 때 나도 갈 텐데, 어? 그러지?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가로 다시고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담증으로 인해 집에 갈 수 없다는 절망적 상황을 느끼다가 애써 긍정하려는 형의 모습이죠. 한참 뒤에 또 동생의 어깨를 그러안으면서 야 앞에 그러시고요.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부르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건 뭐예요? 뭔가 써놓으세요. 동생에게 할 말이 있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형의 모습을 짐작. 바깥 앞에 그러시고요. 바깥은 바람이 새었답니다. 고정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곤 하였대요. 문이 열릴 때마다요,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거기 부유스름하게다 밑집으세요. 부유스름하게 뭐야? 써놓으세요. 선명하지 않고 약간 뿌옇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깥은 바람이 샜고요. 거정문은 뭐야? 거적대기라고 그러죠? 보통 옛날 쌀자루 같은 그런 지푸라기로 뭐 한 거야? 엮어서 만든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실은 요즘 같은 뭐 박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거정문에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면서 열리고 닫히고. 왜? 바람이 부니까.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뭐에 뿌옇게 아득히 뻗었대요. 가로 닫으시고 써놓으세요. 냉엄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열악한 환경과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형제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동생 앞에 그러시고요. 동생의 눈에서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답니다. 눈물에다 비추시고요. 이 눈물은 바로 뭐겠어? 형에 대한 연민이죠. 형에 대한 연민. 형은 또 덜컥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으흐흐 하고는요. 제 편에서 더더더 울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침문이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이전과 달리 형 혼자만 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는 감정의 공유를 나누는 두 형제. 작품의 주제의식. 동족상잔의 비극에서 형제애를 차츰 회복하는 겁니다. 며칠 앞에 그러시고요. 며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절룩거려졌대요. 미치시고요. 자, 미치신 분은 당연히 뭐겠어? 써놓으세요. 형의 최후를 암시하는 것으로 상태가 점점 악화된 겁니다. 그 행렬 속에서도요. 별로 혼자, 미치고세요. 혼자 소리 짓거리지 않았다. 미치고요. 써놓으세요. 이전과 다른 형의 태도 1. 평소에 형답지 않게 미치고세요. 꽤나 조심스러운 낯섦이었다. 미치고요. 형의 태도 2. 둘레를 두리번거리며 미치고세요.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리기만 했다. 미치고요. 형의 태도 3. 좀 보면 뭐라고 써놔? 다리 상태로 인한 눈치라고 써놓으세요. 다리 상태로 인한 눈치.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에 대고 이것저것 미치고세요. 이것저것 짓거리지 않았다. 미치고요. 형의 태도 4. 그러나 먼 게 짖는 소리 같은 것에서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대요. 동생은요 또 참다 못해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요.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대요.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서 더 흐느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친 문 여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고통에 지쳐가는 형의 모습으로 아픈 다리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이전과 달라진 형의 모습. 그날 밤 바깥엔요 한방눈이 내렸답니다. 한방눈에다 미시시고요. 자, 한방눈은요 써놓으세요. 형의
형의 순수한 인간성을 부각시키고 형에게 닥친 시련과 비극적 분위기를 강조한 겁니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가 입을 댔대요. 너 앞에 그러시고요. 너 무슨 일이 생겨도 미치시고요. 뭐겠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거죠. 너 무슨 일이 생겨도 날 형이라고 그러지 마라. 어? 여느 때답지 않게 성숙한 사람같이 같은 억양이었대요. 울지도 말고 모르는 척만 해. 꼭 가로다 주시고요. 써놓으세요. 한계에 다다른 형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동생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당부하는 상황입니다. 동생은 큰 소리로, 불어는 뭐야? 일부러, 앞에다 일자만 넣으면 되지. 일부러, 큰 소리로. 야, 미쳐주세요. 야, 눈이 내린다. 미치시고요. 이거, 아까는 누가 말했던 거지? 전에는? 형이, 그지? 38선 넘으면서 이 말 했었잖아. 그지? 맞잖아. 이제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써있잖아. 동생은 일부러 큰 소리 이렇게 말한 거지. 야, 눈이 내린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 그지? 어떻게 보면 형과 동질감이 계속 회복되고 있는 거지. 서로 카드 걱정하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걱정됐어. 집중하시라고.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써놓으세요. 이전에 형이 했던 말들을 따라하며 밝은 척 하려고 애쓰는 동생.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서 뭐라 그래? 상대방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암으로 죽게 됐어. 너무 슬퍼서 하는데 뭐 애써 막, 야, 뭐 우리 내년 여름에 뭐 할까?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 그치? 애써 밝은 척. 그로 인해서 뭐 하겠어? 분위기는 되게 환해져 아니면 더 우울해져? 비극적인 결말이 더 이렇게 부각돼 안 부각돼? 부각되겠지. 그치? 당연한 거라면 그냥 평범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고 눈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애써 밝은 척 하니까 뭐 하는 거야? 더 슬픈 거지.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비극적 결말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형이 뒷거릴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나 이미 형은요, 그저 꾹하니 굳은 표정이었대요. 동생 앞에 그러시고요.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대요. 형을 끌어안고 귀에다가 입을 대고 형아 정신 차려 가로다주시고요. 자, 이건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포로 이송 과정을 통해 형을 바보가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하게 된 동생의 태도죠.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요. 어느 영은 뭐야? 고개죠? 고개입니다. 고개 기슭에 다다르자 언덕길이네. 형 앞에 오르시고요.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가로다시고요. 무슨 말이야 이게? 써놓으세요. 전에 당부했듯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른 척하라는 신호입니다. 걷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형 앞에 오르시고요. 형의 걸음걸이를 주위에 보아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이건 진짜 심하지? 써놓으세요.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비정한 경비병의 모습이죠.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형 앞에 오르시고요.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에 희생당한 형의 죽음입니다. 희생당한 형의 죽음이죠. 그 사람은요, 총을 어깨에 둘러매면서 며칠 앞에 주고요. 며칠을 더 살겠다고 뻐득대길 가로 닫으시고요. 혹시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전쟁이 낳은 인간성 상실의 단면을 잘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철화표를 하시고요. 철의 얘기란 대강 이러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나 뭐라 써나? 내화, 화살표, 외화, 과거, 화살표, 현재, 콤마 치고 뭐라 써나? 액자식, 콤마, 역순행적 구성. 전체로 보면 역순행적 구성.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전체로 보면 역순행 구성이고 내화만 놓고 보면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시? 오케이. 알아들었을 거로. 자, 여름 날씨란 변덕도 심했대요. 금세 한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던 서편 하늘에 구름이요. 어느새 씻은 듯 없어졌대요. 온 하늘에는요. 별들만 새파랗게 깔려 있고요. 초1의 달이요. 한복판에 허전히 걸려 있대요. 바람은 싱싱 더욱더 세차게 불고요. 집집의 지붕들은요. 깊숙하고도 싸늘한 빛으로 물들었대요. 땅 위에는 차단한 정적이 흘렀답니다. 그런 얘기예요. 뒷범줄거리. 철은 나에게 형제 중에 누가 더 둔감하다 했냐라고 보는지 물은 후에 동생이 마음포진의 수용소에 있다가 포로교환 때 나왔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미치우세요. 자신의 어릴 적 이름이 칠성이었음 미치주고요. 써놓으세요. 철이가 내화의 동생임을 드러냄. 고백하며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이 옳은 것이었는지 회의한다는 거 뭐야? 의문을 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후회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 정리합시다. 내용 정리.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갈래 써놓으세요. 단편소설, 콤마 전쟁소설, 콤마 액자식 소설. 성격은 당연히 뭐겠어? 비극적이죠. 비극적. 또 현실 비판적, 전쟁의 현실을 비판하는 거니까. 또 실존적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배경 써놓으세요. 한국 전쟁 당시부터 그 이후 이송되는 과정. 살짝 가로 열고 내화는 한 번만 쓰세요. 내화는 어디? 통천. 화살표 원산. 화살표 양덕. 뭐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정이 그렇다는 거 어느 파트인지를 알아셔야죠. 자, 시점은요. 외화는 무슨 시점이야? 나 등장해 안 해? 나 등장하지. 또 누구 등장해? 나 말고. 철이가 등장하지. 자, 누가 약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줘? 철이.
그렇다면 나는 어때? 메인 역할이야? 좀 약간 사이드 역할이야? 사이드 역할이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1인칭 관찰자 시점. 누님이 말하지만 1인칭 관찰 시점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야? 작품 안의 서술자지, 그지? 작품 안의 서술자가 뭐 하는 거야? 중심 인물의 말과 행동을 뭐해? 관찰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을 소개할 수 있어, 없어? 자신의 내면을 말할 수도 있지. 아니, 쟤 지금 뭐 하는 거지? 저거 저래갖고 되겠어? 제정신인가? 뭐 이런 식의 말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내화 써놔. 내화는 전지적 작가 시점. 뭐라 그래야 돼?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이나 사건을 모두 알고 있는 거지. 아시겠죠? 기본이니까 말해준 겁니다. 주제는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전쟁을 통해 형제를 회복, 자, 그 다음에 밑에다 특징은 뭐라 써야 돼? 외화에서 내화, 화살표, 내화에서 외화로 이어지는 액자식, 역순행. 두 번째, 내화만의 서술 방식은 시간에 따른,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세 번째, 외화와 내화의 시점이 다름. 뭐 다른 말로 하면 전환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겠죠? 아시겠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 국어 대가리 합시다. 뒤에 국어 대가리 혹시 내가 넣어놨어? 빼버렸나? 안 넣었나? 제발 넣기를. 없어? 그렇다면 할 수 없이 저거 하자. 수의 비밀. 안타깝다. 그걸 넣었어야 되는데. 자, 수의 비밀. 아는 거. 수의 비밀 아는 거. 저기요. 수의 비밀 아는 거. 또 묵비권인데. 자, 보세요. 자, 제일 먼저 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페이지나 아무 데나 써놓으세요. 앞에 내용 정리란에다. 한용을 하면 제일 먼저 뭐야? 1920년대 중반입니다. 중반에 원래는 서정시예요. 원래는 서정시를 잘 써요. 그런데 시대를 감안하다 보니까 무슨 시가 되는 거야? 저항시죠.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시라면 두 명 또 누구야? 20년대지만 30년대로 이어지는 누구? 이육사라든가 그 다음에 윤동주. 아시겠죠? 3명이 더 있다는 거. 2명 더해서 3명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뭐하러 해야 돼? 당연히 한용운의 시에는 님이 등장합니다. 님이든 어떤 데는 당신. 뭐 상관없어요. 님이든 당신이든. 자, 님이나 당신은 몇 가지로 해석돼? 3가지로요. 첫째, 뭘로 해석돼? 일반적인 의미죠.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두 번째, 시대적인 의미로 볼 수 있죠. 일제강점기니까 누구겠어? 조국이라든가 광복이겠죠. 세 번째는요. 이 한용운의 뭐에? 호가 만해입니다. 만해. 뭐요? 스님이죠.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뭘로 봐야 돼? 종교적으로 보는 거죠. 종교적. 부처님이란 말 안 씁니다. 종교적으로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절대자. 아시겠죠? 자, 마지막 꼭 알아둬야 될 거. 한용운의 특징이 뭐요? 어투. 바로 경어체를 쓴다는 거예요. 경어체 어투. 경어체 어투가 바로 뭐예요? 여성적인 걸 보여주죠. 여성적. 아시겠죠? 굉장히 뭔가 약간 순종적인 모습도 드러냅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이건 기본적인 설명인 거고, 수의 비밀과도 관련이 있지만 한용운의 특징이 또 있죠. 한용운의 시에서는 뭐가 많이 등장해? 역설이요. 역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특히 대표적인 게 님의 침묵에서는 3개가 나와요. 님의 침묵에서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또 상관관계를 말하자면 뭐가 나와? 불교의 사상이 많이 나옵니다. 불교의 사상. 그 중에서도 바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 윤회 사상이 많아요. 윤회 사상. 아시겠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시죠. 갑니다. 나표를 주고요. 나는 당신의 옷을 다시 지어 놓았습니다. 가로 달으시고요. 자, 나에다가 똥남 치시고 뭐라 써나? 1인칭 화자가 작품의 내재. 1인칭 화자가 작품의 내재. 당신의 옷을 당신에다 똥남 치시고 위에다가 그냥 살짝 세 가지만 쓰세요. 연인, 광복, 절대자 하나만 써놓으세요. 셋 중에 셋 중에 하나로 다 해석돼요. 사랑하는 연인, 조국 또는 광복, 그 다음에 절대자. 당신의 옷을 다시 지어 놓았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다 지어 놓았습니다. 다시 지어 놓았습니다로 한 데도 있어요. 다 지어 놓았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르친 분 여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당신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옷을 통해 표현, 옷은 사랑의 징표임. 심의도 짓고, 심의 앞에 그러시고요.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다시요. 심의에다가 미치으시고, 자, 심의는요, 그냥 간단하게, 거기다 써놓으세요. 두루마기,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선비의 우돛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냥. 신분이 높은 선비의 우돛. 짓고, 도포에다 미치시고요. 이것도 뭐 그냥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그냥 통상적인 남자의 겉옷.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자리옷 미치시고요. 자리옷은 뭐야? 잠잘 때 입는 옷, 잠옷 같은 거죠. 지었습니다. 가로 대시고요. 곧 도에다가는 동그라미 치세요. 도. 뭐야? 보조사죠? 써놓으세요. 보조사, 도를 반복하여 운율감과 의미 강조를 표현, 가로친 부분, 뭐뭐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컴마 찍고요. 하나 더. 화자가 지은 옷을 열거한 것으로 주로
남자들이 입는 오심을 통해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이라고 써놓으세요.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 짓지 앞에 놓으시고요.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뭐라고 쓰냐면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일만 빼고 모두 완성된 상태. 콤마 찍고 무슨 사연이 있음을 짐작. 자, 그 다음에 거기 수놓는 것뿐입니다. 뿐입니다 해서 비읍니다 같은 거, 입니다 말고 비읍니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위엔 첫 번째 뭐야? 놓았습니다. 비읍니다. 지었습니다. 비읍니다. 것뿐입니다. 비읍니다.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 다른 거야. 자, 거기 비읍니다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뭐라 써야 돼? 유사한 종결어미 또는 종결형이라고 말해도 돼요. 유사한 종결어미를 반복한 운율감이라고 쓰시고요. 또 다른 말로는 가군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맨 끝부분에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거 가군이라고 그래요. 시에서는. 오케이? 컴마 찍고 또 하나 뭐라 써야 돼? 경어체 어투로 당신에 대한 존경이나 공손, 컴마 여성적 화자, 뭐 여성만 이렇게 말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뭐 이건 성차별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문학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좀 약간 공손하게 경어체를 쓰면 여성적 화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그 주머니는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 손때에다가 미치우시고요. 자, 손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화자가 주머니에 술을 넣기 위해 자주 만졌음을 짐작. 짓다가 앞에 가로 여시고요. 짓다가 또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게 바로 써놓으세요. 일부러 주머니를 다 짓지 않는 사연이 있음을 보여줌. 다른 사람들은요,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요. 미치우세요.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 미치고요. 자, 이거는 뭐의 표면적 시각이라고 써놓으세요. 타인들의 시선이자 표면적 시각이죠. 하지만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비밀에다 미치시고요. 그러한 비밀이 바로 뭐야? 써놓으세요. 일부러 작은 주머니에 술을 완성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나는요, 나 앞에 두시고요.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에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건 쓰려고 하지 말고 한번 봐봐. 다시 봐봐. 나는 마음이 아파, 쓰려. 그럼 나 어때 지금? 부정적 상황이지? 간단하게 써보자 그냥. 부정적 상황. 마음이 아프고 쓰린. 그럼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지? 그 다음 봐.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이거 뭐야? 마음은. 빨리. 나의 마음에다 비추고. 나의 마음은 뭐야?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추상적 대상. 그런데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뭐야 이거? 시각화시킨 거지. 그지? 아니 마음이 그 구멍을 따라서 들어가는 게 사실은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들어가고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진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 나의 마음을 던져. 나의 마음은 안 보이잖아. 근데 마치 이걸 저기다 저 휴지통에다가 꼬리 하면 마치 뭐해? 넣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존재를 뭐 한 거야?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킨 거라고. 얘가 자 그럼 봐봐. 나의 마음을 수놓는 금실에 따라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 무슨 말이야? 들어가는 내 마음은 어떤 상태야? 빨리. 그냥 쓰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땠어? 슬프지? 우울했잖아. 그 마음을 갖다가 뭐 한 거야? 금실을 따라서 들어갔지. 수놓느냐고. 맞잖아.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상태지? 그런데 그 다음 봐봐.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 그럼 뭐 하겠어 이거? 긍정적으로 전환된 거지? 거기다 미치거나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 뭐요? 내면의 정화. 뭐 전환도 괜찮고 정화 깨끗해졌다고. 그게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그걸 뭐 하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맑은 노래겠지. 그럼 마음이 되게 우울할 때 술을 넣으면 뭐 한다는 거야? 마음이 좋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어쩌라고? 왜 찔러야지? 그래서 어쩌라고? 일부러 다 놓지 않았다고. 왜? 우울할 때 그거 놓으면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근데 이거 더 완성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못 놓잖아. 얘가? 그럼 우울할 때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어지잖아. 그치? 그럼 술을 넣는 거 뭐 잠시 쑥 넣었다가 몇 번만 넣었다 빼도 뭐 하는 거야? 말한 것처럼 마음이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짓다가 놓고, 짓다가 놓고, 우울할 때 놓고, 우울이 금방 풀리니까 또 넣고. 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로친 거에다 써놔. 뭐라 써놔? 당신을 향한 사랑의 역동적 과정이라고 쓰시고요. 컴마 화자가 주머니에 술을 완성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 컴마 뭐라 써야 돼? 힘들 때 술을 놓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효과. 콤마 추상적 관념을 시각화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앞에 가르시고요.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가르치고요. 보물에다가 밑줄그시고 뭐라 써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써놓으시고 가르친 분 바로 뭐야 이게 화자가 써놓으세요. 화자가 작은 주머니의 술을 완성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죠. 화자가 작은 주머니의 술을 완성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 이 작은 앞에 걸으시고요. 이 작은 주머니는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죠? 써놓으세요. 여기다. 당신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술을 다 놓지 않았다는 역설적 표현.
콤마 짓고요. 써놓으세요. 술을 놓는 행위는, 술을 놓는 행위는 님을 기다리는 행위이자 내면의 정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써놓으세요. 내면의 정화 과정이기 때문이죠. 자, 앞에다가 돌리세요. 내용 정리합시다. 갈래는요,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당연히 상징적이죠.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때? 여성적, 응? 성격, 여성적, 그 다음에 상징적. 주제는요, 뭐에? 술을 통한 님에 대한 사랑. 특징 써놓으세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화했다. 두 번째, 여성적 어조로 화자의 소망을 표현. 그 정도 유사한 종교론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써드렸으니까 따로 안 써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뭐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맨 마지막 줄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그죠? 역설적 표현이니까 당연히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넘기지 마시고 그 밑에다가 역설적 표현 몇 개 쓰세요. 자, 역설적 표현 제일 먼저 시인, 고운 하나 써놓으시고요. 기본적인 거 알 테니까. 고운, 제목은 화살. 구절은 뭐야? 대낮 같은 저 캄캄한 관역. 자, 두 번째, 뭐 나중에 할 뭐예요? 바로 모란이죠. 그죠?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구절은 뭐야? 찬란한 슬픔의 봄. 그 다음에 서정주 견우의 노래.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그 다음에 조지훈, 승무, 스님승, 춘무, 승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그 다음에 정지용, 유리창. 외로운 황홀한 심사. 그 다음에 이영기, 낙화. 결별이 이룩한 축복. 그 다음에 이육사, 절정.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그 다음에 윤동주의 십자가.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자, 마지막 한용운, 님의 침묵. 세 개가 나오는데 하나만 님은 같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에 꽃다운 님의 얼굴에 뭐에 눈 멀고 향기로운 말소리에 귀 먹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뭐 넣었지? 조신전 넣었어? 있어? 오케이. 조신전 합시다. 조신전. 뭐 다는 못하고요. 조신전 조금만 합시다. 조신전? 조신했고 합시다. 좀만. 자, 앞페이지에다가 앞페이지에다가 자, 조신의 꿈 또는 조신전이라고 말하라는데, 자, 작가는 아니고요. 이 사람은 옮겨 적은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련입니다. 이련. 그죠? 거기 보면 작작 이상이라고 나오죠. 그죠? 보고 계심? 자, 보세요. 자, 조신의 꿈인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조신의 꿈은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조신, 설화라고도 말하고요. 또는 뭐라 그래? 조신, 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케이? 쓰셔야 되는데. 자, 조신설화라고 말을 하면요. 얘가 뭐 했다는 거야? 설화니까. 설화에는 뭐가 있지? 신화, 전설, 민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화라는 게 바로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뭐 되는 거예요? 구전되는 거죠? 이거 학교 친구 나갔니 안 나갔니? 자, 그럼 얘는 설화라고 본다면 설화에는 종류가 1, 2, 3로 되어 있거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니까 작자가 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걸 갖다가 누가 이련이라는 사람이 이련하면 뭘가 유명해? 이걸 알아야지. 이거는 한국사에서도 기본인데 이련하면 뭐지? 삼국 유사요. 삼국사기는 김부식, 삼국유사는 이련이죠. 이련 스님입니다. 이 사람 스님이에요. 스님.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라는 뭐예요? 책에다가 여러 작품들을 수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편집자죠. 이해가시? 떠도는 이야기를 발췌해서 뭐 한 거야? 책에다가 옮겨 적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작자는 아니라고요. 편집자는 된다고요. 오케이. 가끔씩 리액션을 보여줘. 그럼 자, 설화는, 조신설화는 이 중에서 뭐야? 신화, 전설, 민담 중에서 뭐요? 뭐에 가까워? 찍어? 한번 찍으라면 한번 찍어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또 묵비권을 취하면서 뭐 어쩌라고 이 표정을. 네. 전설입니다. 왜냐? 나중에 뭐 나와? 오케이. 자, 전설의 속성을 뭐라 그래? 전설의 속성 뭐요? 전설은 항상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신화는 뭐가 있어? 신성성이죠. 민담은 어떤 속성이 있어? 흥미 위주의 속성이 있어요. 전설의 속성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또 이 작품들 뭐가 있어? 그죠? 오케이. 증거물로 뭐해? 돌미륵이 나와요. 또 뭐해? 정토사라는 절을 짓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예를 들면 연주와 그지? 절이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옛날에 뭐 어떤 스님이 막 가다가 나무를 툭 잤는데 그 나무가 쿵 터지더니 갑자기 절이 됐어. 얘가 이런 식으로 뭐 한 거야? 그 절에 어떤 건립과 연관이 있다. 그걸 뭐라 그래? 사찰, 연기설화 이렇게 말합니다. 사찰, 연기설화. 즉 절이 세워진 뭐에
어떤 연원과 관련이 있는 설화라는 거죠. 아시겠죠? 돌미륵은 이따 나오는데 이거 뭐 본문에 있으니까 돌미륵하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증거물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조신꿈, 조신설화, 조신몽이라고 말하는데 설화라고 말하는 거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됐단 문학이라는 거죠. 구전되다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련이라는 사람이 삼국유사라는 책에다가 뭐 한 거야? 수록해 놓은 거라고요. 정리해서. 얘가 그럼 설화라고 말하면 신화, 전설, 민담 중에서 어느 게 가까워? 전설. 전설의 포인트는 뭐야? 증거물. 그래서 이 작품의 증거물이 두 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사찰 연기설화라고 그래요. 맞아요. 아니죠. 그거는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속성이죠. 고전소설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권선징악의 주제하고 뭐예요? 결말이 해피엔딩이죠. 행복한 결말. 춘향전 생각해보면 뭐예요? 결국 이몽룡과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설화 단계니까는 사실은 소설로 보는 데도 또 있어요. 이건 되게 다양해요. 일단 조신몽으로 가면 소설 쪽이에요. 아시겠죠? 보시죠. 몽자 들어가는 것도 뭐 있어? 조신몽, 몽으로 끝나니까 이거 몽. 얘가 영향을 준 게 누구야? 들어갔을 텐데 세 글자 똑같은데 무슨 몽? 구운몽이에요. 아시겠죠? 이 누가 썼어? 구운몽. 김만중이 쓴 거죠? 아니 나 정말 서포 김만중이 쓴 구운몽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영향. 조신몽이. 아시겠죠? 구운몽이 또다시 누구한테 영향을 줘? 옥루몽, 남영로의 옥루몽이라든가 또는 옥민몽 이런 작품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뭐한테? 바로 이광수죠. 춘원 이광수. 이광수가 쓴 꿈이라는 작품에 또 영향을 줘요. 아시겠죠? 자, 동시에 이렇게 몽자가 들어간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꿈을 갖다가 소재로 한 작품에는요. 뭐가 있어? 몽자류 소설이 있고요. 몽유록계 소설이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자, 몽자류 소설은요. 일단 제목에 뭐가 있어? 몽자가 있어요. 몽유록계는요. 제목에 몽자가 없어요. 오케이? 자, 또 하나. 공통점은 뭐 하는 거야? 전부 다 액자식이에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근데 일단 액자식으로 해서 뭐 하는 거야? 외화에서 내화, 내화에서 외화로 이어져요.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이거 공통이라고 쓰자. 공통. 자,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차이고 두 번째는 공통이에요. 몽유록계도 뭐에? 액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듣고 계시? 자, 차이점. 몽자류는요, 외화에 줄여서 외화의 주인공이 내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몽유록계는요, 아니에요. 외화의 주인공이요, 내화로 들어가면 관찰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자, 조신몽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액자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화고요, 내화고요, 다시 외화로 가면서, 이거는 뭐 현재죠, 현재. 현재인데, 내화는 뭐예요? 보통 과거죠? 근데 이 작품은 달라요. 뭐 한 거예요? 현재에서 현재 2로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현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뭐 하는 거야? 현재로 빠져나와요. 구운몽은 아니거든요. 약간 좀 달라요. 구운몽은 갑자기 뭐예요? 내화에서 그것도 뭐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승으로 갔다가 저승에서 다시 인간 세계에 윤회해버려요. 듣고 계시? 근데 이거는 자, 외화에 누가 등장해? 세달살알은 절이 있죠?
근데 요즘도 교회도 되게 부자인 교회들은 뭐예요? 여기저기 되게 건물 많죠. 저쪽에도 좀 있거든요. 뭐 뭐라고 말 못하겠고. 하지만 절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절인 뭐예요? 세달사라고 말하죠. 이 세달사, 세규사 뭐 되게 명칭도 이래요. 근데 이 절에서 뭐 한 거야? 여기저기 지역에 자신의 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어디 지역? 바로 강원도죠. 그죠? 이 강릉 지역의 땅을 갖다가 뭐예요? 장원이라고 그래요. 장원. 듣고 있는 건가? 이 땅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보낸 이 스님이 누구야? 조신인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땅을 갖다가 관리하던 사람이 강릉에 누구? 태수죠? 요즘 말하면 뭐 시장? 아시겠죠? 이 강릉 태수의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을 본 거죠. 근데 어때? 이뻐 안 이뻐?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서 뭐 한다는 거야? 사랑에 빠져요. 스님인데.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어디? 저기 강원도 양양에 가면 뭐 있어? 관세음보살님 계시거든요. 그 앞에 가서 계속 기도해요. 제발 강릉태수 딸하고 한 번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정말 착하게 잘 살게요.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결혼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전해드린 거죠. 뭐라고? 이 강릉태수의 딸이 다른 남자랑 결혼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뭐 한 거야? 조신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관세음보살님 앞에 가서 좀 하소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간절히 빌었는데 이거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고 자요. 그래서 요 잠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뭐라 그래? 들어갈 입 꿈몽자. 그래서 임몽이라고 해요. 임몽. 이해가시? 외화에서 내화로 갔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임몽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문에서 누가 들어와? 기문의 딸이 들어오는 거죠. 태수의 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조신님, 저도 사실은 조신님을 되게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집안 사정상 뭐 한다는 거야?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려서 난 안 되겠다 싶어서 온 거예요. 우리 같이 살아요. 이해가시? 그래서 둘이서 떠나서 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어때요? 그래도 가진 게 있으니까 조금 차분하고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면서 애가 몇 명이야? 애가 5명을 낳는 거죠. 그런데 5명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해? 집 있어 없어? 집 없어요. 그럼 어디서 자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살아요. 쉽게 말하면 남의 집 있는데 거기 현관이나 이런 쪽에서 그냥 살아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노숙이죠. 자, 옷은 있어 없어? 이거 옷은 있는 듯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를 걸치긴 걸쳤으나 여기저기 구멍이 나다 보니까 이게 옷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죠. 그 정도로 뭐 하는 거야? 찢어지게 가난해요. 너무나도 형상도 거지 같은 거죠. 그나마 첫째 아이도 뭐 한 거야? 같이 살아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뭐 하는 거야? 애가 굶어 죽어요. 그걸 땅에다가 묻어줘요. 그럼 너무 슬퍼하던 차에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우리 늙어서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제일 큰 딸이 뭐 한 거야? 엄마 아버지 제가 밥 비려 올게요. 해서 저기 집들 있는 데로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민가에 가서 밥을 얻으려다가 개에게 물려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파하고 우는데 그걸 쳐다보는 부부 입장에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부인이 먼저 말하는 거죠. 뭐라고? 조신님, 우리가 젊었을 적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순수했고 정말 아름다웠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꼴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지금 어디 살아?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살아. 줄거리 얘기하지 말까? 옷도 봐봐. 이게 옷이야? 그냥 걸친 진짜 가릴 때만 가린 누더기 같은 옷이지.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붙어서 살아봐. 어떻게 하겠어? 이 꼴이 뭐야? 이 먹는 이게 뭐야? 괜히 이 자식이랑 결혼해가지고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겠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하자? 갈라서자. 갈라서서 멀리 떨어져서 잘 살고 있을까?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을까? 이렇게 그리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 당신과 내가 애를 둘둘씩 해서 나눠서 서로 헤어집시다. 조신 뭐라 그럴 것 같아? 싫어, 좋아? 50% 확률인데? 좋아요 하면서 웃어요. 좀 부양가족이 그래도 줄어드는 거죠. 같이 안 보니까 문제죠. 왜냐면 상대가 있으니까. 또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갈라지게 되면 이제 진짜 내가 뭐예요? 그 첫 둘째보다는 좀 더 어린 애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케어해야겠다는 뭔가 약간의 좀 의무가 그게 좀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꼭 그런다는 보증은 없으나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어쨌든 부인이 있으니까 좀 약간 아니란 마음이 덜해지겠죠. 뭐 엄밀히 말하면 그런 의미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삶을 각오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어쨌든 둘이 같이 있고 뭐 늙고 병들고 이러니까 뭐해 좀 더 뭐랄까 미루는 마음이 까지 나오진 않지만 추론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웃는 거죠.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약간 비겁함이 있는 거죠. 뭐가? 조신도 사실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먼저 말을 못 꺼내던 찰나에 여자가 먼저 꺼내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뭐해? 좋아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한 거야? 눈을 딱 뜬 거죠. 그게 바로 뭐야? 깰 각자의 꿈몽자로서 강몽이 되는 거예요. 깼더니 뭐 한 거야? 앞에 부처님께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좋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살게 해줬더니 뭐해? 이제 헤어지고 헤어나니까 좋냐? 이런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뭐 한 거야? 조신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왜? 아, 이게 꿈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부처님한테 필고 빌어서 같이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꿈을 통해서 살아보니까 뭐 한 거예요? 힘들어. 최악이야. 인생은 너무 힘들어. 이해가십니까? 그걸 깨닫고 뭐 한 거야? 자신이 가진 모든 직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요. 그리고 뭐 한 거야?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탈탈탈 털어서 뭐 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절을 짓는 거죠. 그래서 사찰영리설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죽은 아이, 첫째가 죽은 아이 그 장소에 가서 땅을 파본 거죠. 파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돌미륵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심?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조신설화, 조신몽이죠. 그러니까 명칭은 되게 어떤 데는 조신설화, 어떤 데는 조신몽, 여기서 좀 조신의 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알아두셔야 될 건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몽자는 할 수도 있는 거고 설화라고 말하는 단계일 수도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 뭐 질문 있으면